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고발령은 안진걸 소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오늘 헤어스타일이 아주 산뜻하고 좋으시네요. 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동네 이발소가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안 되겠다. 저라도 좀 팔아드려야겠다 해서 원래 두세 달에 한 번 머리 깎는데 상당히 앞당겨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브루클이라며. 예, 블루클럽. 8,000원짜리. 예, 8,000원. 양반은 그러면 현금으로 현금으로 10,000원 내야지 2,000원 정도 보태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게 한 7번, 8번 이렇게 쿠폰이 찍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설레요. 이제 좀 있으면 머리 몇 번만 더 깎으면 공짜로만 깎는구나 하면서 대부분의 서민들께서 사실 이렇게 쿠폰 하나씩 채워나가는 재미로 사시죠. 예. 하지만 좀 더 서민의 생활을 위해서 예.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정리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재명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자체가 전국민 지원금, 재난지원금 빠지는 12% 채워주기로 한 거.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예. 자, 이게 진행될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높지가 않다고? 경기도의 시군구 5군데가 제안을 해서 경기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경기도 내 또 7개 시군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반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이제 논란이 생긴 데다가 12개 중에 5개는 찬성, 7개는 반대 총 중이다. 31개인데 31개 중에 31개 공식 조직인 경기도 시군협의회는 시장 군수협의회는 12%를 지급하자라고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7개 시군이 반대나 부정적인 소극적 의견을 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짐작이 될 것 같은 막. 뭐 예를 들면 남양주시나 경주천, 부천시 같은 데는 평소에도 경기도지사랑 각을 많이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역시 가평 뭐 반대였습니다. 이런데. 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또 새누리당 지역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송영길 대표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거나 또는 약간 더 다르게 얼마나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쿨하게 경기도가 결정한 사안이다 하면 되는데 다른 후보들이 그걸 자꾸 시비를 걸면서 문제가 커져버린 겁니다. 이제 왜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느냐는 게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생각인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책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짓이면 하면 안 되지만 그럼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 장들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협의회 결정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과언하면 그 정도의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하천구는 국민의힘당 소속인데도 거기서 자란 아이가 대학교를 가잖아요. 주소지를 하천구로 유지하고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해요. 중앙정부는 반값 등록금 투쟁에 의해서 국가장학금만 주잖아요. 전면 무상교육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에 근접한. 근데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민생이나 출산율 대책 또는 요즘 지역이 황폐해지니까. 화천 지역에서 나온 대학생이니까 우리 지자체가 도와줘서 키우자 해서 지역 장학금을 추가로 주는 거잖아. 아예 그러니까 깜짝 놀란 여러분 등록금이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사 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북 계산 같은 경우는 올 5만 원짜리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아파트가. 진짜? 예, 그러니까 나 계산 갈까? 예, 주거비에 시달리는 분들이 차라리 이사 가자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자체 장점이고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한 80점 정도의 대책을 세웠다면 나머지 20점은 지방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논의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결국 추경을 통과시켜서 이제 나머지 12% 배제된 10% 국민들한테 지급하기로 했다고 쳐요. 타 시도에 배제된 국민들이 이제 소외감이나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도미노처럼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님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중앙정부 방침대로 중앙정부가 홍남기 그룹과 국민의힘당이 사실상 내통해서 민주당이 100%로 하자 그랬는데 88%로 좌절된 거잖아요. 예산안을 걸었어요, 거기다가. 추경을 거의 발목으로 잡으면서 절대 안 된다고 우기면서. 근데 경기도가 그럼 나머지 10%를 지급하겠다고 나오면 후보들이 이렇게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도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설적인 논의가 되는데
왜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를 고립시키고 그러면 다른 시도들도 동참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예,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경기도가 100% 통과시켜도 타 시도에 있는 12% 소외된 분들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이 약간 고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에 뭘 제안했냐면 진짜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SBS에서도 뭐 방송 토론도 있습니다, 이 주제로 해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안 주고 경기도만 받겠다는 식이냐라고 이렇게 몰아붙여요. 근데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나 이재명 캠프가 지금 즉시 16개 광역시도에 제안을 하자는 거예요. 아, 같이 경기도 지자체 장들끼리 경기도가 모임에서 100%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면 전라남도 도지사님, 경상남도 도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도지사님 뭐 이렇게 동참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결정하자 우리가. 12%나 되는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불합리하게 배제할 이유도 없고 지금 건강보험료 6월달 기준으로 여러분 선정을 하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6월 건보료가 많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2019년에 소득이 별로 없었는데 또는 농민들 또는 자영업자들은 직장 가입자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땅 갖고 토지, 있고 뭐 부동산, 이렇게 자동차까지 되니까. 반영하니까. 그래서 여기 실제 제가 신뢰를 갖고 왔는데요. 이분이 경남 통영에 사는 분인데 올 소득이 80만 원쯤 돼요. 근데 주택이 8,100만 원 뭐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인데 건보료가 20만 원이 나온대요. 실제 올 소득 80만 원이고 시골이니까 집이 보면 시골에는 집이 사실 1억이 안 되는 집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살고 있는. 그런데 그게 지역가입자는 그걸 점수로 환산하잖아요. 이제 건보료 산정 때 소득을 그러니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이분 건보료가 이러면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 소득 80만 원이고 집이 1억도 안 되는 사람이 제외되는 거예요. 야,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는 예. 물론 건보료 자체도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이것도 맞습니다. 조정받아야 되는 이번에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들이 불리하구나라고 느끼게 됐어요. 상당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내지는 조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들어올 건데 일단 어찌 됐거나 표준이 있어야 하니 이 방식을 쓰게 된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분한테 못 돌아갈 수 있고 예. 이걸로 나중에 국민 분란이나 또 이거 대한 개선하니 계산하고 뽑고 배제시키고 확인하고 이런 거 하느니 그냥 그에 들어갈 일건비라고 생각하고 12% 지자체에서 주자라는 얘기가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문제는 여당의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당의 당대표와 제일 우선 후보가 가는데 이걸 찍자 걸기 위해서 여당 안에 있는 다른 후보들과 그것도 심지어 전직 총리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들이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전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국민의힘 지자체당과 합쳐가지고 경기도만 받으려고 그러냐? 니들은 통뼈라고 왜 국가 중앙 결정을 안 따로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다는 정말 엄청 열받는 사안이네요. 예, 이건 굉장히 고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너무 아쉬운 게 저는 뭐 그 두 후보를 지적하려고 오늘 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냉정한 이 이슈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런 논의를 하는 걸 보면서 왜 너희들만 그런 논의를 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좋은 논의를 하네. 다른 시도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울하게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700만 명 안팎에 달하는 거.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건 지자체장이 네. 스스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자체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실제로 지방정부가 예를 들면 여러분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박근혜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그때 청년수당 줘갖고 그게 청년 큰 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라든 일부 지자체가 무상교복을 시작했어요. 중앙정부는 안 할 때. 교복값도 너무 비싸고 그랬잖아요. 막 저도 40 저번에 몇만 원 고등학교 시켰었어? 입학시키는데 50만 원 안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50만 원부터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먼저 무상교복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저는 경기도의 그런 시도를 그럼 다른 광역 시도도 하자. 중앙정부하고 국회가 어쩔 수 없이 88% 통과시켰지만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냥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죠? 이 아니, 사업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님이 이재명 캠프에 제가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경기도만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100%로 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 있는 10% 국민들이 분명히 소외감이나 형평성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만 하지 않고 다른 광역 시도를 같이 하자. 그리고 내가 보조를 맞추겠다.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제안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타 시도가 다 거부한다. 그러면 저는 뭐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거. 왜냐하면 근데 그건 웃기죠? 경기도민들의 복인 거죠. 예. 이게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또는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그 정책으로 유지가 되고 이게 정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언론에서는 이걸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있었고 경기도가 이걸 준비한다는 내용 자체를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논란으로만 다루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가 지금 너무 막 나간다는 식으로 경기도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걸 이간질하는 예.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어제 SBS 방송 토론 있을 때문에 공부를 쭉 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이 경기도만 특별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자기들끼리만 받겠다는 식으로 그런 취지가 아닌데 굉장히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나 후보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언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사자들, 이러면 경기도민들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른 시도민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경기도만 주냐고 지적하기 전에 자기 광역시도나 자기 기초단체에다가 야, 배제된 12%도 주자라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나가야죠.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아니, 청와대 해야 청와대 되나요? 지원도 좋고요. 뭐. 계속 이제 우리 진보개혁 유튜브에서 나머지 12% 배제된 분들도 주게 하자. 중앙정부가 지금 다시 돈을 추가하는 건 안 되니까 이미 통과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보조적으로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 생각나시죠? 지금은 전국 초중고 다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네, 급식.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무상교육을 해봤는데 무상급식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건강하고 평등하고 화목하게. 한국이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세계정책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을 어떻게 쓰냐면요. 중앙정부는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지방교육청이 50%, 광역시도가 30%, 기초자치단체가 20%, 5대 3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중앙정부가 88%만 주면 남은 12%는 지방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래 우리 국민들 12% 나는 우리 도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다 우리 고통받았고 그다음에 힘 모아서 이 위기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가 만약에 이렇게 결정하면 전국의 많은 시군구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9만짜리라 약해서 힘이 없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정책들을 통해서 네. 100%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제안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맥도날드 갔다 온 이야기 좀 할까요? 맥도날드를 다녀오셨다는데 왜냐면 제가 방금 갔다 왔기 때문에. 방금 갔다 온 예.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햄버거 먹으러 간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요. 서울 종각에 그 종로타워 있잖아요. 약간 좀 SF처럼 생긴 건물. 거기에 있더라고요. 난 종로는 못 가보고. 보신각 건너편에. 위치는 알겠다. 네, 네. 그 옥상이 있는 데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맥도날드 본사에 방금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정병철 어학학원 있는데 그거. 정철 학원인가요? 네, 아무튼 정병철. 그 보신각 사거리에 딱 보면 있습니다. 종각 사거리에 제일 30몇 층짜리 높은 건물이니까 네.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아시죠, 여러분? 저는 한국 맥도날드에 윤석열을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 걸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 유통기한 지난 부정식품들도 그 아래 것도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먹어도 된다고 윤석열. 서민이란 말 안 썼다니까. 국민들이 못 가진 자들. 못 가진 자들. 더 푸어. 더 푸어들이 먹어도 된다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보니까 그 유통기한 가리를 맥도날드 하다가 걸렸잖아요. 제가 레벨 가리는 들어봤는데 유통기한 스티커 가리는 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이해가 안 있었죠. 되는 게 그 햄버거를 만들어 놓은 게 유통기한이 지난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빵만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며. 빵이나 뭐 뽀띠아 같은 식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오늘 0시까지만 0시로 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내일 뭐 예를 들면 2시, 3시 이런 식으로 하루 정도를 연장하는 거죠. 왜? 식자재를 아끼려고.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니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지가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으면 그 빵 꺼내서 스티커 찢어버리고 그냥 그 빵으로 장사해갖고 이걸 내놓으면 되잖아. 네. 근데 얘네들은 마치 지들이 재고 없는 것처럼 그렇죠. 하기 위해서. 예전에 맥도날드가 이제 이건 배경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그냥 햄버거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살모넬라 용혈성 증후군이라 해서 네. 위장에 막 구멍이 뚫리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햄버거 패티, 뭐 콜라의 성분 햄버거 패티는 유명한 논란이었잖아요. 도대체 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 거냐. 도대체 뭔 고기를 넣은 거냐 얘기도 많았고. 싹 갈아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뼈다구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니까 심지어는 패티 만들다가 사람이 실종이 됐다는. 네, 괴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햄버거 괴담은 전 세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건강성과 그 위생 문제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그 부엌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 있는 조리장을.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유통기한을 잘 지키는 것처럼. 왜냐면 얘들이 이미 옛날에 감자튀김으로도 한번 사고를 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쥐새끼들 지나다니는 그 진열 때려갖고 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거든요. 이게 초범이 아니에요, 얘들은. 아니,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의 상징이자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 착취의 상징이자 어떤 신자유주의 상징이어서 전 세계에서 집회 시하잖아요. 그럼 맥도날드를 불지르고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미국식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청바지, 리바이스, 맥도날드, 그렇죠. 콜라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맥도날드가 재밌는 게 전 세계 노동자에 똑같아요. 다 대부분 최저임금만 줘요, 실제로. 그렇죠. 한국 맥도날드로 그렇습니다. 진짜 딱 최저임금만 줘요. 그래서 각국에 이제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맥도날드 몇 개 사 그렇죠. 먹을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기초 노동 임금에 대한 수준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맥도날드가 상징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맥도날드 한 지점에서 거의 장기간 1년에 가깝게. 1년이나? 예. 그게 실수가 아니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맥도날드가 더 열받는 건 그걸 알바 청년, 알바생이 잘못한 거라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 거예요. 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사기를 쳐놓고 아니 알바생이 1년 내내 식재재 관리하나? 그러니까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안에서 24시간 내내 장사해? 이 상도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맥도날드는 여러분 프랜차이즈 중에 가맹점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이고 여러분
그다음에 맥도날드도 80% 정도가 직영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알바생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정규직 직원 지점장도 있고 부지점장도 있는데 점장 부지점장이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바생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거 아니야? 유통기한을 조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딱 어차피 최저임금만 최저시급만 주는 애들인데 아니 알바생이 그 빵 아껴갖고 지점에 돈 벌어준들 더 늘어날 게 없는데 생기는 게 없는데 왜 그런 짓을 1년 동안씩이나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 열받아 버린 거예요. 햄버거병으로 국민들을 걱정 끼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또 뭐 BTS 햄버거까지 대히트 쳐가지고 작년 올해 지금 맥도날드 영업이 매출이 엄청 늘어나서요. 작년 매출액 여러분 9,400억이나 됩니다. 한국 맥도날드. 한국국만? 예. 1조에 육박한 거. 햄버거 팔아가지고. 햄버거 팔아서 1조를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매출 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야박하게 굴고 최저임금만 주고 이제 이런 걸로도 비판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맥도날드가 얼마나 재밌는 게 있었냐면 탈의실 있잖아요. 탈의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중에 상당수도 너무 그게 불편하잖아요. 민망하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초에 아니나 그러니까 남성 알바 하나가 몰카 설치해가지고 또 장기간 그걸 설치했다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탈의실을 요즘은 동네 조그만한 빌딩들도 남녀 화장실 다 구분하고 탈의실 같은 건 다 엄격하게 하잖아요. 조심하게. 그게 점장의 어떤 그 점장을 운영하는 점장의 책임이 아니라 본사의 매장 책임이죠. 인테리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럼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또 맥도날드가 이제 그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못 쓰게 지금 조치를 한 거예요. 물론 본인들 사진을 못 찍게 네, 사진이나 동영상 못 찍게 하려. 왜냐면 이번 제보가 동영상으로 제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유통기한 스티커 가리하면서 자기가 찍어 놓는 거죠. 그게 제보가 된 거예요. KBS로. 그러니까 쿠팡도 생각나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조연아가 잘못해놓고 스튜어디스나 스튜어스의 잘못으로 몰았던 대한항공도 생각나죠. 핸드폰 사용 못하는 쿠팡도 생각나죠. 그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지금 맥도날드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고소고발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혼내줘야 그래서 됩니까 이거? 오늘 그래서 맥도날드 본사 앞에 알바 노조, 뭐 그다음에 뭐 노무사님들, 제가 일한 민생경 연구소들이 다 모였어요. 네. 그다음에 정치하는 엄마들도 모여. 왜냐면 정치하는 엄마들 이분들이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의 위험성, 햄버거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분들이거든요. 옛날에 장하나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작가님? 예, 장하나 의원이 국회의원 끝나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참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인만 하고 국회의원만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 전달되는 건데. 장하나 의원은 딱 임기 끝나고 NGO로 돌아왔어요. 정책 전문가로.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나 육아로 고생하는 엄마들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먹거리 이런 거 폭리라든지 위생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 단체예요. 단체 이름이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인데 장하나 의원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 분들이 와갖고 오늘 저희가 형사 고발을 안 했지만 오늘 국민들이 고발한 겁니다. 맥도날드를. 맥도날드가 알바 노동자들을 다수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핸드폰도 사용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유통기한 가리를 분명히 본사가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점장이나 부점장의 묵인 또는 방조 또는 지시했을 텐데 알바로만 책임을 몰았다. 아주 비열한 짓이다. 이걸 국민들이 고발한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있었어요? 뭐 담당자가 나왔다든지 아니,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이제 완전히 맥도날드 당황해가지고 지금 알바가 잘못한 거로 책임을 몰더니 뭐 아니다. 뭐 거기 담당 직원 단명 징계했다. 뭐 핸드폰 못 쓰게 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했는데 그러면 핸드폰을 만약에 그 말을 고제국대로 듣더라도 핸드폰을 장기가 못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왜 세상에 요즘에 군대도 핸드폰을 주는데 이 자기들이 뭐 맨날 윤석열 말대로 밀턴 프리드만의 무슨 선택할 자유면 핸드폰 쓸 자유는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왜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야 된대. 시장에 맡겨야 되고 자기가 핸드폰을 쓰게 하든 말든 그건 자기들이 할 거고 그 싫으면 일 안 하면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해. 근데 예를 들면 방송이나 통신이나 금융이나 딱 그러잖아요.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면 못 등장하게. 자본주의적 경쟁을 못하게. 왜? 자기들만 허가받아서 사업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예, 식이잖아. 이 맥도날드를 저는 이제 뭐 햄버거 종류를 크게 좋아하질 않아서 왜냐면 패티 말고 먹을 게 없거든요 햄버거는. 그러게 저는 패티도 약간 겁이 나는데 그러니까. 야채 그래서 이 쇠고기 패티 말고 먹을 게 없어서 햄버거를 안 먹어요. 그냥 그러려면 떡갈비를 먹는 게 맞게 떡갈비 되는데 맛있죠.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땡길 때가 땡길 때 있어요. 어. 희한하게 콜라하고 이렇게 한번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뭐 해장으로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게 막 땡길 때가 네. 있어서 한 번씩 할 때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버거킹을 갈까, 맥도날드 갈까, 롯데리아를 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롯데리아로 가줍니다. 국산으로 가줍니다. 다 거기서 그놈들 다 거기서 거기긴 하지.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아무튼 거기 가면서 첫 번째로 놀라는 게 가격이 너무 싸다 싶은 거지. 예. 아니 뭐 4달러는 롯데리아지만 맥모닝도 그 정도 가격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매장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만들어주는 이 제품 안에 얼마만큼의 정성과 안전과 영양과 제대로 된 식자재가 들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1조 원어치를 사 먹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유. 내가 무슨 정치적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어쩌다 생각나서 먹지만 이게 진짜 직장 생활 5일 하는 중에 3끼 밥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먹고 이걸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음식일수록 더욱 안전하고 더욱 좋은 영양과 좋은 재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난 이게 복지라고 생각하거든. 그럼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사실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 가난한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월급이 작다고 느끼는 직장인들. 얼른 가서 좀 저렴하게 먹고 오는 거잖아요. 5천 안팎 내고. 그러니까 더 안쓰러워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생이라도 최대한 깨끗하게 맞춰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최고급 제품을 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격이 낮으니까. 근데 윤석열이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뭔 소리야. 유통기한 지난 거 일부 그거 한 1,000원에 팔면 되겠네. 그래. 그럼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자들 와서 그거 먹으면 되지. 그 이런 거잖아요. 3,600원짜리 유통기한 지나면 1,200원에 줄 네. 테니까 그런 와서 사람들 먹어라. 나눠줘야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야. 그게 맞아요. 진정한 자유주의야. 예. 라고 말한다는 저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고 하는 최재형이하고 부정식품이 아닌 심지어는 더 심각한 말이 있어요. 부정식품 그 아래 것도. 그러니까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은 뭡니까, 여러분? 뭐지? 그럼 뭐 아예 가짜 계란, 뭐 그러니까 중국식, 아예 그러니까 아예 페인트 야채 이런 최악의 거야? 불량식품 뭐 이런 건데 유통기한 합참절 그런 것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최재형 당신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이고 월급으로 지금 182만 원인데 그것도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전제에 182만 원인데 4대 보험료 내면 160만 원이에요. 최재형 씨 당신 160만 원으로 2달만 살아봐. 한 달이나 2달만 살아도 인상에다가 난리 피울 거예요, 본인이. 윤석열 씨, 당신, 그 맥도날드 유통기한 스티커 가리한데, 거기 가가지고, 뭐 이게 문제냐 하면서, 네가 스티커 가리하고, 니도 팔고, 너도 먹어, 며칠 더 지난 거. 그러고 살아봐, 한번. 근데 저는 진짜 유통기한, 최저임금 받고, 일도 해받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많이 먹어봤어요. 저도 진짜 너무 가난해가지고, 옛날에 학생 시절에 시민단체 있을 때 월급 막 25만 원, 50만 원 받고 그랬거든요. 참여연대 초창기에. 그래서 진짜로 유통기한 아니 이건 진짜 이건 서러운 꿀팁인데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뺑 돈 다음에 삼각김밥이라는 이런 쭉 봐요. 그러면 거기 보면 유통기한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있어요. 한 시간. 그럼 사장 점주님한테 딱 가요. 내가 제가 컵라면 하나 샀는데 저기 삼각김밥 시간 다 됐던데. 어차피 1시간은 네, 버릴 좀 거 있으면 져주시면 안 됩니까? 저기 그랬다는 거지. 얼마 전에 본사에서 보니까 지침이 엄격하게 폐기처벌 그걸 유통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폐기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1분 1초만 지나도. 그거 제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장님 웃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버리면 아깝기도 했는데 그거 먹으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이.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실제 제가 있었던 그게 저렴하게 먹으니까 기분은 좋았지만 속으로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걱정도 되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거 먹으면서도 아니 마트 가서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 계란이랑 우유 살 때 유기농 햄이나 이런 거 살 때 유기농이 훨씬 몸에 좋은 거 알잖아. 근데 비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아질산 나트륨 무 해야 되잖아요. 발색제 무 그랬는데 발색제도 있고 아질산 나트륨도 막 있는 걸 사는 거야. 그때 그 심정이 서민들 심정은 가슴 찢어지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그 사람들을 2번 죽이는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흐르면 네. 나도 이제 고발 한번 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냥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예. 생각을 하면서 나 눈물 날라 그래. 절박한 사람들은 또 안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저 방송하면서 그 한동안 그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불과 이게 한 3년 전인데 예. 무슨 알바를 했냐면 친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주방 보조 알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10시쯤 출근해갖고 새벽까지 이제 과일 안주 깎는 거야, 과일 안주. 네. 보통 그 이모님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모님들한테 힘들어서 이모님들이 못해. 만약 뭐 중간중간 술박스도 날라야 되고, 네. 뭐 쌈나면 가서 말려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것들을 돌아오는 것들 중에 이제 다시 못 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인데 네. 중간중간 다 꺼내 먹은 거. 바나나인데 그렇죠. 앞대가리는 잘라 먹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한 번씩 먹어줘야죠. 먹어주는 게 일하면서.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도시락에 담아가지고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갖다 줬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이 멀쩡한 통파애플 하나가 한 10,000원이면 네. 사는데 그거 아끼려고 우리가 이거를 아끼려고 사갖고 들어가는 가장의 심정.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걸 맛있게 먹는 가족을 봤을 때 느끼는 또 어떤 미안함 같은 예. 것들이 늘 있었거든. 근데 이런 마음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서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못 가진 자들은 예. 못 가진 자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예. 부정식품 같은 게 뭔 의미가 있나? 아니 니들은 그거밖에 못 가졌으니까 차라리 싸게 해줄 테니까 음식물이 상했어도 먹어. 그리고 약품이 나왔는데 실험하는 거 그냥 니들 죽든 살든 간에 어차피 니들한테 치료도 치료 못 못 받을 테. 거 일단 그거라도 맞아갖고 예. 니들이 몸빵해. 예. 그래서 살면 좋고 못 사는 건 그냥 네 팔자잖아. 그러면서 윤석열의 말이 진짜 끔찍한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전 진짜. 그럼 너는 당장 그 죽는 어떤 의학 실험이라든지 부정식품을 손이나 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아예 애초에 생각지도 않아. 근데 그런 너무해요. 것들을 생각하는 놈이 정치인으로 나온다는 것도 화나지만 예. 그걸 스스로 대권 후보라는 놈이 공개적인 자리 안에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또 뉴스는 윤석열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안 됐다잖아요. 완전히. 일본도 체르노빌하고 똑같은 특 A급 사태를 발령했거든요. 체르노빌 온전 사태하고 똑같은 방사능이 방류가 됐고 유출이 됐고, 근데 본인이 안 됐대요. 그냥 모르는 그리고 건지. 이게 인터뷰에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되니까 인터뷰를 또 지웠네. 근데 인터뷰 지워놓고 지운 걸 지적하니까 또 원래 인터뷰가 잘못 나가면 지울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이미 출고됐는데 출고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유통되기 전에는 보내줘갖고 일부 첨삭하는 경우 있어요. 이미 출고된 경우는 지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새끼는 바보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바보만 쓰나 봐.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 네. 방송을 길게 하고 싶지가 않네요. 나 슬퍼서 네. 아까 진짜 울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작가님, 내가 아까 우리 괜히- 작가님도 약간 울었으면 어떡해. 아까 괜히 그 머리 깎는 얘기를 해갖고 블루크롬만 100번 이상 깎아갖고 쿠폰을 맞아요. 10개를 써봤다는 말을 블루클럽 여러분 들으니까 아시죠? 10번 깎으면 한 번 공짜로 해주잖아요. 얼마나 마음 설레요. 그럴 때 그 8,000원 아낄 때 그 기분. 기분이 찜찜했는데 진짜 오늘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국민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있고요. 예, 훨씬 더 맞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이 간절하게 필요한데 못 받게 되는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정략적인 이유로 심지어
지금 반대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합쳐가지고 국민을 위해 지급하려고 하는 지원금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 편 안에 있다는 게 난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우리 쪽 있는 후보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가 됐겠어요? 예전에 정동영 후보 나왔을 때 노인들 뭐 투표권 관련된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단 말 있잖아요. 뭐 하나 우리 쪽 사람이 말실수 하나만 하면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천하에 못할 짓, 심지어 조국 교사도 한 적도 없는 행위와 말을 갖고 죄인을 만들면서 지들은 저렇게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못 가진 것들은 그거라도 감지덕지하고 먹고 120시간 빡세게 일하고 그리고 쉬면 되잖아. 이따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와 도덕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살고 있고요. 이런 맥도날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나 그 다음에 재발 방지가 안 되고 오히려 이걸 숨기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올바른 정치인과 올바른 행정이 아직 우리 사회에 다 뿌리내리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최근에 최재형 임상이 범죄라고 그러고 윤석열이 이런 날마다 망은 한두 개씩 하잖아요. 최소 두세 개씩도 막하던데. 근데 안 떨어져? 근데 이제 그건 어째 여론조 전문가들이 하면 경향적으로 떨어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싫어하는 여론이 한 20% 안팎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윤석열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번 주에 대규모 망언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많이 떨어질 거로 봅니다. 이번 망언은 성격이 달라요. 자, 아무튼 우리가 정치적인 내용을 전하는 방송이 아닌데 서민 생활에 연관된 내용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떤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정치는 아니지만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정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서 맞습니다. 정치가 스스로 상향해서 하향적인 방법으로 고쳐 올라올 수 있도록 고쳐 내려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치인을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거의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벽에 부딪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면요. 어저께 임대차 3법 팩트체크 우리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사회에 나갔잖아요. 저는 어제 개인사가 좀 못 나갔는데 정말 우리 송 작가 TV에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범진보개혁 공영방송까지 다 통틀어서 부동산 팩트체크, 그 다음에 부동산을 민주진보 개혁설 입장에서 아주 탐구하는 진짜 방송인데 너무 그 방송 힘 실어주시고요. 그 임대차 3법하고 최저임금하고 이런 위생식품 문제 이게 우리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맹렬히 공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진짜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자요? 자, 그런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안 소장은 현장에서 뛰시고 저희는 뭐 부족한 9만짜리 방송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콜라보를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